그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발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말은 정말 전쟁이라도 나서 이 상황이 제발 좀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담은 말입니다.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안 될 수 있냐라고 회의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4대 세습은 안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북한 주민들이 2024년 어떻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걸 먹고 가고 싶은 데를 가고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자유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기본적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지금 그걸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권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인간이 인간답게 살 당연한 권리가 인권입니다. 그중에는 정치적인 권리, 경제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여러 가지 많지만 가장 그거를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냥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먹는 문제. 우리가 의식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식이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뭘 먹을까? 오늘 뭐 먹을래? 그 얘기는 어떤 표현입니까? 야, 오늘 뭘 먹지? 그거는 어떤 맛있는 거를 먹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오늘 뭘 먹지? 그거는 너무나도 부족한 식량 부족 상황에서 오늘은 또 어떻게 한 끼를 해결할까라는 겁니다. 그 부족한 식량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나마 중국으로부터 조금 들어오는 식량이나 생필품을 갖고 북한 주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지금 북중 국경이 완전히 닫혀버려서 그것마저 안 들어오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애민입니다. 그리고 그 선전구호를 보면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체가 인민이라는 거죠. 심지어 지난 12월 17일이 김정일이 사망한 13년이 되는 해였는데 그날 노동신문을 보면 인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인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다. 야, 이런 표현을 북한이 씁니다. 인민을 강조하고 있죠. 심지어는 돌 위에 꽃을 피우고 밤하늘에 별도 따준다. 인민을 위해서. 누가? 김정일, 김정은 이 수령들이 그렇게 인민을 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을 믿겨지십니까? 정말 북한이 인민을 위한 지상낙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되십니까? 혹자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북한이 여전히 무상주택,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배급까지 준다. 그렇게 또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북한에 가라고 하면 또 안 가세요. 정말 우리가 북한의 실태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북한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금 무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정말 북한 주민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그 열악한 실상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선전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자, 북한 당국이 자기들이 인민의 낙원이라고 인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방송을 내보냅니다. 심지어 노동신문에도 그걸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북한에서 무상주택을 강조한다고 하니까 새집들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그게 농촌 마을을 이제 개량을 해서 새집을 짓고 그 새집에 들어가는 날 잔치를 여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춤추고 입사증이라는 증이 있어요. 그게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증인 거예요. 그거를 또 이렇게 받는 수여식이 있습니다. 입사증을 받아들고 막 사람들이 기뻐해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집을 보면 이게 한국의 1960년대 정도 주택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집을 지금 지어줬다고 좋아하는데 그게 무상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북한 당국이 계속해서 먹는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막 선전해요. 그런데 김정은이 어디를 현지지도 갔냐면 된장 고추장 만드는 공장, 그리고 평양 양말 공장이라고 해서 양말 만드는 공장, 그리고 무슨 사탕 만드는 공장, 여기에 가서 와, 위대한 수령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선전을 지금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서울 양말 공장에 가서 자,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멋진 공장을 지었습니다 라는 선전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야, 정말 우리나라 잘 사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북한 당국이 선전하고 있는 영상만 보더라도 북한 당국이 선전하고 있는 그 내용만 보더라도 북한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마저도 인민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평양에 있는 일부 사람들만 겨우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북중 국경에 가서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중국 단동에서부터 출발해서 중국 훈춘에 이르기까지 약 1,400km에 이르는 거리를 제가 압록강, 두만강 건너에 망원렌즈로 촬영을 했습니다. 저도 약 15년 전에 평양을 여러 번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에 바라봤던 평양의 모습은 연출된 장면이라면 제가 북중 국경에 가서 직접 촬영한 이 영상들은 북한 당국이 의도하지 않은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을 그대로 담은 거죠. 물론 촬영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간첩죄를 적용하기 때문에 저도 몰래 숨어서 그렇게 촬영을 했고 지금은 추방이 되어서 다시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영상이나 사진을 찍었을까? 그렇게라도 북한의 그 실태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수도꼭지만 틀면 그냥 뜨거운 물 찬물이 컬컬컬 쏟아지고 보일러 버튼만 누르면 이 따뜻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제가 북중 국경에서 바라본 북한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땔감과 여전히 석탄을 떼기 때문에 온 동네가 희뿌옇게 연기에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물을 구하기 위해서 우물에서 한겨울 영하 30도가 되는 압록강에서 물을 길어가는, 그것도 수백 미터를 걸어와서 물을 길어가는 북한의 여성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여전히 북한 주민들의 그 열악한 삶인데 우리는 자꾸 2024년에 이 시각을 가지고 북한을 안 보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한국도 1970년대 다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지금 뭐 산간 오지 가면 다 그렇게 살아. 그 말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산간 오지에 가면 그렇게 살지만 제가 찍은 이 영상들은 산간 오지가 아니고 양강도 해산시, 신의주, 만포시 이 도시들은 모두 해당 도에 우리로 치면 한 도의 도청 소지가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런 도시의 삶조차도 굉장히 열악하니까 정말 산간 오지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얼마 전에 함경남도 신포시 양식수산사업소에 찾아간 곳입니다. 이 양식수산사업소라고 지어진 건물도 너무너무 열악하지만 여러분들 이 사진 속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이 수산사업소를 선전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내보낸 사진이지만 저는 여기에서 본 게 바로 민둥산입니다. 산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제가 북중 국경에 가서 찍은 나머지 사진들을 봐도 정말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 어떤 분들은 야, 북중 국경이기 때문에 시계 청소, 즉 시계 확보를 위해서, 즉 적기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무를 다 베어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 이 함경남도는 내륙 안쪽 지역인데 왜 여기 이 나무를 다 베어냈습니까? 그것도 마을 한가운데. 그 정도로 땔감을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북한 당국이 의도하지 않은 장면이 지금 세상에 드러낸 거예요. 이런 모습들만 봐도 북한 주민들이 지금 2024년 얼마나 열악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그냥 자꾸 북한을 그냥 비판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팩트예요. 제발 우리가 이 북한의 실태를 좀 제대로 보고 이렇게 열악한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앞으로 통일 과정에서 같이 살아야 될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동포들이 그곳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만 여기서 누리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과 경제적 풍요로움을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제발 북한을 좀 제대로 있는 그대로 실태를 좀 보자라는 겁니다. 북한에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배급, 무상주택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지상낙원 절대 아닙니다. 제발 북한을 좀 그냥 맹목적으로 좋게만 보려고 하시는 분들 제발 좀 북한의 그 가려진 눈을 벗어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민심이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인가요? 제가 만났던 북한 주민들, 예를 들면 중국에 가면 사사 방문자나 또는 무역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실제 신분이 북한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가서 제가 직접 북한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역시도 신분은 북한 주민들이죠. 그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발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말은 정말 전쟁이라도 나서 이 상황이 제발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은 말입니다.
그 정도로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이 반감이 극도에 달해 있고 이게 어디로 지금 표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북한이 향후 5년 내 또는 뭐 장기적으로 10년 내에 반드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10년은 사실 너무 먼 기간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북한을 연구했던 학자들에게도 통일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북한이 언제 변화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때 연구된 자료들을 보면 향후 10년 내지 30년 안에는 반드시 북한이 변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10년, 30년은 그냥 막연한 숫자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향후 앞으로 10년이나 30년 내에 반드시 북한이 변화할 것이다. 얘기할 수 있죠. 30년은 막연한 숫자잖아요. 10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걸 긴 시간, 짧은 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저는 향후 5년 안에 거의 그 얘기는 뭐 제가 점쟁이는 아니기 때문에 막 5년 안에 뭐 언제 몇 월 며칠이다. 그 얘기하면 오히려 그게 사입인 거죠. 하지만 5년이라는 어떤 함축적인 의미로 단기간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겠죠. 일단 김정은의 건강 문제,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세대들의 인식 변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외부에서 유입된 정보입니다. 과거와 같이 북한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자기들만 수령을 모시고 살고 먹는 문제도 어느 정도 그냥 근근히 해결된다면 북한 체제는 계속 굴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지금 다 붕괴됐지 않습니까?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배급을 주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든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장마당입니다. 하지만 장마당에 물건이 있어야 팔고 사고 팔지 않겠습니까? 그 물건이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데 그걸 막아놨어요. 그러면 민심은 더욱더 흉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계속 위에서부터 이 통제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형까지 시킨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법을 만듭니까? 결국 북한의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외부 정보에 노출되고 그러한 노출된 세대들이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면서 체제 결속력이 점점 와해되고 있다는 거죠. 김정은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정보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단속을 하면서 또 장마당에 풀릴 수 있는 그런 물자도 지금 계속 단속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김정은의 딜레마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을 통제하면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 고조되고 그렇다고 시장을 열어주자니 그 시장을 통해서 외부 정보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그렇다고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니 북한 주민들의 생존 자체가 먹먹해지는 그런 딜레마에 북한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마당을 조금씩 풀었다가 조였다가 하는 걸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 주민들이 결코 우매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북한 주민들이 시위를 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북한 주민들의 저항과 불만들이 조금씩 표출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처럼 막 대규모 시위는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한국에서 막 그 시위가 났을 때 그 모든 걸 언론에서 다 보도 안 하잖아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보도 안 하거든요. 오히려 왜곡되고 그렇게 중립성을 잃은 어떤 특정한 정보들이 자꾸 전달되는데 북한은 더더욱 말할 것 없죠. 그 언론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북한의 관영 매체밖에 없는데 이 북한의 시위를 하거나 저항한 그런 것들을 외부로 뭐 알려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알려주죠. 그렇다고 북한 내부의 소식이 이렇게 뭐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저는 북한 주민들의 그 불만의 표출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확산이 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향후 5년 이내에 반드시 북한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2025년이 여러분들 분단이 80년 되는 해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제 이 분단의 끝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단의 끝은 당연히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통일 과정에서 두 체제가 양립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결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로 이념이 다른 이 두 체제는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쪽이 와해되어야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로 가자라는 구호가 아직까지도 횡행하고 나오는데 이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북한과 한국이 양립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굳이 통일하지 말고 남북한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만 하면서 체제를 유지시켜가면 전쟁이 없이 그냥 평화롭게 지내면 되지 않냐. 여러분들 이미 그 말의 모순이지 않습니까? 남북한이
평화롭게 전쟁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정은이 그걸 열어주겠습니까? 이미 그 말의 모순인 거예요. 그런데 남북이 전쟁 없이 그냥 평화롭게 자유롭게 오가는 요런 체제를 만들어 놓고 두 개의 체제가 공존해서 가다가 나중에 통일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통일하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그 주장의 말에서부터 모순인 거예요. 그거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외에는 절대 다른 통일의 방안과 체제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북한 눈치를 볼 게 없어요. 북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혁개방하라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그걸 숨기려고 하는데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대한민국이 북한과 함께 북한 지역까지 확장되어서 통일 대한민국이 되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 이후 김씨 일가의 세습체제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네, 북한이 3대 세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세계 어디에도 이런 유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정은 이후에 과연 4대 세습으로 이어질까라는 관심을 두고 이어질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4대 세습은 용납할 수 없다. 우리가 뭐 용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안 될 수 있냐라고 회의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4대 세습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금 함께 방송을 나누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냐면 결국은 김정은 이후에 4대 세습이라고 하면 지금 김주애가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건강은 매일이라도 지금 당장 급사해도 이상할 정도가 아닐 정도로 굉장히 건강 상태가 안 좋습니다. 하지만 김주애가 과연 그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김주애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 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포장용으로 지금 김주애를 등장시키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자꾸 김주애가 4대 세습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주애 4대 세습, 북한 주민들이 과연 용납을 할까요? 저는 북한의 향후 5년 이내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주장에 그 뒷받침에는 바로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도 있고 김주애를 4대 세습의 후계자로 등극시키는 순간 저는 반드시 북한 내부에 변화가 있을 북한 주민들이나 북한 군부에서 결코 그냥 있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4대 세습 결코 있어서도 용납해서도 안 될 상황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북한군의 실태, 또 향후 4대 세습 문제, 우크라이나 파병되어 있는 북한군, 또 북한 경제가 과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통일이 너무 막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통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 문제는 우리의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큰 기대를 갖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과 안락함 그리고 이 배부름을 저 북녘의 사람들도 제발 함께 누리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될 대상들입니다. 한반도 상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도 정말 너무나도 급변한 상태이지만 지금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북한 문제에 더 관심 갖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지혜를 함께 나누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